오늘은 주역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총평과 주요 문항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문항 구성은 객관식 20문제, 논술형 2문제, 배점으로는 90점과 10점으로 논술형의 비중이 좀 적습니다. 논술형의 비중이 큰 학교들은 문제수는 4문제 아니면은 점수는 20점 정도로 비중이 좀 큰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주역고는 비중이 좀 적은데 이게 지난번 중간고사 때도 그랬고 또 이번에 2학년이 본 시험에도 논술형의 2문제로 비중이 좀 적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적은 비중을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그러면 주역고는 서술형 준비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술형 준비는 틈틈이 해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문제 분석할 때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행렬까지 나름 골고루 나왔죠. 당연히 어떤 단원을 빼고 공부해도 안 되고 어떤 단원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도 안 되고 골고루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쪽 문제여서 그런지 어려운 문제보다는 정의와 계산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계산만 잘하면 되는 문제들이었는데 혹시 10번까지 중에서 틀린 문제가 있는 학생은 본인이 이제 개념 때문에 틀린 건지 계산 때문에 틀린 건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하고 앞으로 계속 시험을 볼 거잖아요. 그 시험에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맞았다라도 본인이 좀 시간을 좀 오래 썼다. 그래서 뒤쪽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좀 부족했다 하는 학생들은 쉬운 문제라고 해서 평상시 공부할 때 이건 내가 아는 거야 빼 라는 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꼼꼼하게 내가 얼마나 실수 없이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좀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부터 18번까지 문제 분석인데 일단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11번, 13번 이런 것도 별표 4개를 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별로 안 어려웠는데 예를 들어서 11번 이거 그냥 계산만 하면 나오는 건데 왜 별표 4개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푸는지 알아서 그냥 풀었던 건데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학생들은 꽤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여기 행렬에 4제곱이 나오는 문제였는데 사실 4제곱은 평상시 공부할 때 잘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이거 4제곱 하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제곱에 제곱을 한다든지 그렇게 접근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였죠. 알면 쉬운데 모르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 공부할 때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공부는 늘 완성형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분석을 할 때 알면 얼마나 쉬운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또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갔는데도 막상 시험장에 가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넘어가야 합니다. 처음 보는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막 도전 정신으로 그걸 풀겠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 공부할 때 하고 시험장에서는 일단 넘어가고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와서 남은 시간에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9번부터 22번인데 일단 19, 20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별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얘는 어려우니까 좀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시행착오도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번은 경우의 수 문제였습니다. 한 번의 조건을 딱 이해를 하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는 뭐 이렇게 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때는 계속 조건을 읽는 것보다는 일단 모르겠다, 직접 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 오히려 규칙이 보일 거고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또 20번도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형 나왔을 때 보조선 긋는 거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근데 보조선 그을 때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막 긋는 게 아니고 이유 있게 좀 근거 있게 그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떤 보조선을 그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그어주면 좋은데 요 두 문제는 이따가 해설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논수령은 비교적 쉬웠어요. 19, 20번에 비해서는 훨씬 쉬웠고 다른 문제의 평균 난이도에 비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직접 푼 학생들은 꽤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부족했을 거거든요. 앞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술형 작성이 좀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은 일단 시험지의 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답안지에 옮겨 적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이제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서술형 준비를 틈틈이 해놓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답안지에 바로 적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준비는 계속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약을 하자면 일단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라고 말할 때 30의 공부를 해서 한 50의 결과를 내는 것, 이것을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100의 공부를 해서 80의 점수를 받아도 그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좀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막상 시험을 보고 나서 이번 시험 너무 쉬웠어, 이렇게까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됐는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해야 그게 진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공부로 좀 적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차고 넘치게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를 해도 당연히 어려운 문제, 모르는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재빨리 넘어가면서 좀 더 시험 볼 때는 좀 전략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또 혼자 집에서 이제 이어폰 꽂고 노래 들으면서 혹은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과 시험장에서 공부하는 그 긴장감이 달라요. 평상시 하지 않던 실수도 막상 시험장 가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시험 보는 연습을 하듯이 좀 시간 재서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부터 시작을 해볼게. 일단 요 문제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을 때 요 안에 삼각형이 몇 개가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당연히 이 정도면 일일이 세도 되지.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이 있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각형이 있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이 사각형 안에는 몇 개의 사각형이 있냐. 중학교 때는 일일이 세기로 배웠고 고1로 넘어오면서 아마 이런 걸 배웠을 거야. 선의 개수를 세자. 지금 이런 식으로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이렇게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요 안에 사각형은 이만큼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마 해본 적 있을 거야. 그거를 그대로 삼각형에도 적용을 하는 거지. 평소에 이런 식의 연습을 해온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야. 자,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은 옆선이라고 할까? 옆선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하고 밑선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겠지. 괜찮지? 근데 이 문제는 여기다 한 번 더 꼬았어. PD의 선을 그어서 요 선까지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선을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개수만 세면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보이니? 그래서 플러스 3 해주면 답이 나올 것 같아. 자, 이번에는 1차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나왔어. 우리 절대값이 나왔을 때 범위를 나누는 거 알고 있고 심지어 지금처럼 절대값이 2개가 나왔을 때는 범위를 총 3개로 만들어야겠지. 그렇게 해서 잘 풀었을 텐데 조금 귀찮잖아. 지루하기도 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은 아마 눈치를 챈 학생들도 있을 거야. 이게 공통수학 2에서 함수에 나오는 그런 문제지. 절대값이 포함한 함수를 그린 다음에 저 범위 내에 x좌표가 몇 개 있냐 혹은 뭐가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로 바뀐 거야. 그럼 요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데 혹시 요 그래프를 잘 못 그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여줄게. 적당히 x축을 그리고 기준이 되는 점을 잡을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3분의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그대로 대입하면은 한 이쯤 7이 나올 거고, x가 3분의 1일 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7, 한 이쯤 점이 잡히겠지. 그리고 얘는 절대값을 아무리 뭐 복잡하게 풀더라도 얘는 기껏해야 1차 함수, 즉 직선이야.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자, 양쪽도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어렵지 않아. x가 3분의 1보다 크면은 둘 다 플러스야. 이 말 이해될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없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될 거야. 이렇게 그어볼까? 물론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별 차이가 안 나 보일 수 있겠지만 양수, 음수 정도만 구분하면 돼.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그런 직선이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데 적당히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7이었으니까 한 이쯤 마이너스 1이 있겠다. 또 9는 여기가 아까 7이라고 했으니까 한 이쯤 y는 9가 있겠다. 여기다 쓸까? 그래서 이제 뭐만 하면 돼? 요 교점들만 찾으면 되겠지? 요 교점을 찾으려면 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지 않아. 지금 하는 거 봐.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 절대값을 풀 때 그냥 절대값 없다고 치고 바로 나오기로 했지. 그러면은 2x하고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선, 요 가운데 있는 거,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기 때문에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일 거야.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범위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완전 달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하고 여기는 오히려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겠지. 그치? 이제 뭐만 하면 돼? 얘가 언제 9가 되는지, 요 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또 얘가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할까? 0일 때. 얘가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는지, 그러면은 여기에 x좌표는 2가 될 거고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언제 다른 색으로 할까? 9가 되는지, 얘가 언제 9가 되는지 하면 x좌표는 여기가 6이 되겠네. 그래서 요 범위 내에 들어있는 정수 x는 마이너스 3 안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안 되고 1 안 되고 2, 3, 4, 5 다 더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15번은 먼저 4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인수분해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줄 건데, 할 때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팁이 있지. 일단 다 더했을 때 0이 되면 여기는 1, x-1을 인수로 갖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 1, 1, 3,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해서 여기 0으로 딱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 얘도 계속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완성을 하면 되는데, 하나 팁을 주자면은 이런 숫자들의 배열을 좀 센스 있게 볼 수 있어야 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얘는 3차, 2차, 1차 상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 자체는 애초에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인 상황인 거잖아. 보이니? 앞에 거 두 개는 x제곱으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3, 뒤에 거 두 개는 마이너스 4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3으로 묶인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거 여기다 뭘 적을까 고민을 하면서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센스 있게 인수분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다 정리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x-1 그리고 x 플러스 3으로 묶은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인데 합차 공식으로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라고 쓸게. 그러면은 저 4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총 4개가 나오겠지. 그리고 그 4개를 성분으로 하는 어떤 a가 있는데, 신기하게
a제곱은 단위 행렬이 된대.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다 찾아봐야 돼. 무슨 말이냐? 대충 뭐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해보고 제곱해볼까? 그걸 계산해가지고 나오면 오케이, 안 나오면 말고 이런 식으로 꽤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너무 어렵겠지.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좋아. 좀 어려운데 케일리 해밍턴 정리라고 있어. 모든 2차 단위 행렬, 2차 행렬에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늘 이게 성립하는 거야. A가 예를 들어서 A, B, C, D인 이런 2차 사각행렬이 나왔을 때 그때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게 항상 성립을 한대.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알고 있었던 학생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늘 만족하는데 지금은 얘를 만족한다고? 왜지? A 더하기 D가 0이고 AD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얘는 늘 만족하는 거야. 항등식인 거야. 항등식.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미리 공부할 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A, D는 아무래도 2랑 마이너스 2겠구나.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BC는 마이너스 3인데 마침 남아있는 두 개도 곱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선생님 그래서 A는 2, D는 마이너스 2, 또 B는 1, C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 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걔네들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이냐? AD가 이 순서가 될 수도 있지만 둘이 순서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BC도 얘가 1이랑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3이랑 1일 수도 있겠지. 총 몇 가지? 2 곱하기 2에서 4가지가 될 거야. 아무래도 요거를 일일이 찾는 것보다는 이런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19번 문제인데 일단 조건이 너무 많아. 그래서 천천히 읽어줘야 돼. 어떤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그 사각형 안에 9개의 또 사각형이 있는 거고 여기에 적당히 이제 색깔을 칠하면서 파란색을 안 칠했으면 좋겠다. 파란색이 어떻게 안 칠해지냐면은 이미 요 근처를 다른 색깔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꽉꽉 채웠으면은 더 이상 파란색을 칠할 수 없어서 파란색을 칠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겠지.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구하는 건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감이 안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때 아까 뭐라고 했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일일이 세자고 했지. 그래서 한번 일일이 한번 세볼게. 무슨 말이냐? 맨 처음에 여기를 빨간색으로 칠했다고 치자. 그럼 노란색은 어디다 해야 되냐? 노란색은 여기다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여기 노란색, 여기 초록색을 해버리면은 어때? 파란색 여기 칠할 수 있겠지. 여기도 칠할 수 있고. 그래서 노란색은 좀 멀리 떨어져야 돼. 여기라고 치자. 그때 초록색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두 경우 모두 파란색을 칠할 공간이 없어서 파란색은 칠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지. 또 해보자. 이렇게 사각형 그려놓고 이번에는 아까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1로 가볼게. 빨간색을 여기다 칠했어. 그럼 노란색은 여기로 할까? 그리고 초록색은 무조건 여기를 칠해야 돼. 그래야 파란색을 칠할 곳이 없거든. 왜 그런지 조금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봐. 이번에 일일이 직접 세면서 확인을 해야 돼.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가끔 이렇게 직접 세는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세야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본인이 알겠으면 거기까지 세면 되는 거고 잘 모르겠어. 계속 써야겠지. 자, 빨간색이 여기 있을 때 이번에 노란색은 이쯤 있을 거고 그럼 초록색은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 좀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케이스랑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니? 어떤 게 비슷하냐면은 요거 또 요거 색깔 관계없이 하나의 색으로 칠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차피 이 모양과 이 모양은 꽤 비슷한 거야.
잘 봐. 얘는 어때? 내가 보라색으로 칠한 거랑 노란색으로 칠한 거, 이거는 달라 보이니? 그리고 이거는 서로 같아 보이고, 이런 게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기준을 잡으면 좋아. 기준을 잡으면은 이 모양은 마치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체스 나이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여기 구석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지. 얘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아,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있는 거 보이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색깔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꽤 어려웠어. 복잡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파란색을 못 칠하게 하는 케이스는 두 가지야. 첫 번째, 구석에서 시작해서 체스 나이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케이스와, 벽에서 시작해서, 여기 벽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움직이는 케이스, 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결국 모든 케이스는 이 경우인데, 지금 구석을 여길로 잡았어. 만약에 내가 구석을 얘로 잡았으면 또 그거에 맞게끔 그림이 하나 결정이 되겠지. 얘로 잡았어도 그거에 맞게끔 결정이 하나씩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곱하기 4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자,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색칠한 공간에 이제 순서대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색칠을 할 거야. 근데 어디다가 뭘 색칠할지는 내 마음이지. 그래서 3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정확하게 여기서도 똑같이 통하겠지. 자, 여기서 출발을 했다는 얘기는 뭐야? 벽에서 출발을 한 건데, 벽은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총 4개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곱하기 4 쓴 거고, 더하기. 이번에는 이 색칠한 부분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넣을 거야. 아까랑 똑같이 3팩까지 이렇게 될 거야. 결과만 보면 엄청 간단해 보여. 그냥 뭐 곱하기 뭐 해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과정까지는 좀 써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쓰면서 규칙을 찾고 공통점을 찾아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좀 어려운 얘기지만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경우의 수는 확률과 통계라는 이름으로 다시 배울 거야. 그때 많이 쓰는 개념인데, 4라고 잡았을 때 잘 보면은 원래 애초에는 색깔을 칠해야 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칠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고 마치 여기는 이따가 내가 색칠을 할 자리야 라는 식으로 자리를 맡아 놓은 거야. 그래서 자리 정하기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념은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확통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19번은 이렇게 풀면은 답이 나올 거다. 마지막 20번은 좀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많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좀 천천히 하나씩 문제를 분석하듯이 한번 해볼게. 먼저 지름이 나왔으니까 원이구나. 그리고 뭐 AC의 길이 2A-3, 또 CD의 길이 2A-3 이런 식으로 써두고, 그 다음에 AE와 BD가 평행하다, 뭐 이런 조건들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까지 읽고 체크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체크를 해볼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지름이라는 말을 보면서 이런 보조선을 그어주고 싶었어. 어때? 그런 생각이 들었니? 보조선 긋는다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내 마음대로 긋는 게 아니고 이유 있게 그어줘야 한다고 했지? 선생님 왜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까? 왜냐하면은 지름이니까. 여기가 90도거든. 이따 필요하면 피타고라스 같은 것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름 나왔을 때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으니까 뭐가 보여?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지?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할 건데,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항상 수직 이등분선을 내려줘야 돼. 왜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90도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좀 지저분하니까 이따가 할게. 이따가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줘야 한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또 잘해.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평행, 이런 조건을 놓쳐. 자, 평행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늘 해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은 동위각, 그 다음에 또는 억각이야. 세트로 봐도 괜찮아. 동위각, 억각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줘야 돼. 오개념이 있을까봐 잠깐 점검하고 갈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었을 때
요 각이랑 요 각은 이제 서로 억각이다. 어때? 맞아, 틀려? 요거는 억각이 맞지? 억각이 맞아. 각이 달라도 억각일 수 있는 거야. 억각은 이제 크기랑 크게 관련이 없어. 다만 평행할 때 두 각이 같은 거지. 두 각의 크기가 같은 거니까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 평행하단 말이 나왔으니까 억각이 서로 같구나 라는 생각으로 요런 거 여기를 표시를 해두는 거지. 괜찮지? 이렇게 표시를 했더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있어. 뭐냐면은 닮음이 보이네. 그래서 이따가 또 그 닮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것 같아. 필요하면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문제를 읽는 거야. A의 길이는 2A-4 다 써. 일단 문제 주어진 거 다 써. 또 FM의 길이는 3A-9 그리고 EM의 길이와 BM의 길이를 더한 게 8A-22다 라고 나왔어. 나는 지금 모르는 게 있어. 여기 길이 몰라. B라고 잠깐 쓸까? 여기 길이도 몰라. C라고 잠깐 쓸까? 그러면은 얘 3개 더한 게 8A-22란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은 B 더하기 C가 5A-13이란 얘기지. 괜찮니?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이제 주어진 문제는 다 읽은 것 같으니까 닮음부터 하나씩 해볼까? 닮음.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이니까 닮음 B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2A-4 대 B는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C 대 3A-9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B랑 C를 곱한 것은 2A-4 곱하기 3A-9. 물론 지금은 문자로 나와 있어가지고 꽤 복잡해 보여. 어쩌면 더 이상 접근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합과 곱이 주어지면 우리는 각각을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개념 정리 잠깐 하면은 합과 곱이 뭐 6, 그 다음에 8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물론 암산이 좀 빠른 친구는 그러면은 뭐랑 뭐겠네요가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고 치고, 잘 안 보일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합과 곱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 잘 안 보일 때는 T방정식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근해 공식까지 써주면, 그러면은 무조건 각각을 구할 수 있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각각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각각 구할 거냐? 근데 잘 보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5A-13은 뭐야? 2A-4와 3A-9를 더한 거잖아. 그래서 B랑 C는 정해졌네. B는 2A-4, C는 3A-9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반대가 될 수도 있어. 3A-9 이렇게 쓸까? 2A-4 이렇게 반대로 될 수도 있어.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문제를 계속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 실제로 선생님이 이게 시험이었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둘 중에 그럴듯한 거를 먼저 찾았어. 선생님 개인적으로 선생님 어떤 게 그럴듯했냐면은, 선생님은 이 뒤에 부분이 좀 더 그럴듯했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이 뒤에 부분을 딱 넣으면은 이 둘이 합동이 돼. 보이니? 합동이 돼서 요 F가 중심이 돼. 그리고 여기 길이가 정확히 지름의 절반인 2A가 되면서 피타고라스를 쓰기 좋은 모양이 나오는 거야. 보일까?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고 답을 내려고 했는데 일단 보기에 답이 없어서 이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 이게 왜 아니냐면 단순히 뭐 보기에 답이 없어서 아닌 건 아니고, 뭐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그것보다는 좀 정확히 해야 되니까 우리가 요 조건을 안 썼어. 2A-3. 그치? 2A-3도 없이 답을 내버린 거야. 그럼 이상하잖아. 실제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보조선을 그은 다음에 이쪽에서도 피타고라스를 한 번 더 쓰면은 A가 다른 게 나와. 그러니까 모순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아니더라를 알게 된 거야. 계산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해봐야 돼. 해봐야 되고, 이건 아니니까 이제 B는 2A-4, C는 3A-9로 정해진 거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요 정도 따라온 것도 아주 잘한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막혔을 수도 있어. 힌트를 주자면 아주 우리가 안 쓴 조건 2a-3을 아직 안 썼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이용해서 답을 내야 할 것 같은데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 그때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던 거,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네? 항상 어떻게 한다고? 수직 이등분선. 근데 하는 김에 원이니까 좀 더 그어. 좀 더 그으면은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했을 때 항상 어디랑 만나? 원의 중심이랑 만나는 거지. 이게 그림이 F가 원의 중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니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F가 원의 중심이 아니라 조금 더 비스듬한 쪽에 원의 중심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잘 보면서 식을 세워보자.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면은 여기 방금 그은 거, 여기 길이는 반지름이겠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당연히 반지름이겠지. 혹시 이 길이 뭔지 알까? 지금 몇 표시했는지 보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뭔지 알까? 얘는 뭐냐면은 얘는 3a-9야. 왜 그런지 잠깐 생각해보자. 왜 거기가 3a-9냐면은 여기도 중점 있잖아, 중점. 중심이랑 연결하면 어때? 수직인 거야, 수직. 그러니까 수직인 거야. 조금 그림이 좀 비스듬하게 됐는데 여기도 수직인 거야. 중점이라는 얘기는 뭐야? 여기 길이도 3a-9였던 거야.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아, 이게 직사각형이었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해볼게. 저 그림을 좀 작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한번 그려주면은 여기가 O, 여기가 C 맞지? 여기가 D. 그리고 이렇게 수직 이등분 하는 거. 여기 길이는 2a, 반지름이니까. 여기 길이는 2a-3.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래는 2a였는데 요만큼이 3a-9. 그리고 그럼 여기는 9-a 이렇게 되겠네. 이제 뭐 하고 싶게 생겼어? 피타고라스 2번 쓰고 싶게 생겼지. 2a-3의 제곱 빼기 9-a의 제곱은 4a 제곱 마이너스 3a-9의 제곱.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거야.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고. 꽤 어려운 문제였어. 근데 좀 하나하나 담고 있는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평행 나왔을 때 동의각, 억각. 그래서 결국 닮음까지 이어졌고, 지름 나왔을 때 이렇게 보조선 그어가지고 90도 표시해주고, 이등변 삼각형 나왔을 때 수직 이등분선 그어. 지금은 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과 만난다까지 해주면은 답을 낼 수 있었을 거야. 어려운 문제였지만 복습해보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했는데 아직 많은 시험들이 남아있지. 이번이 끝이 아니니까 계속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번 여름에 더우니까 괜히 밖에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지 말고, 집도 덥잖아. 학원 나와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